했지만 900개 문중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최종 목표를 유네스코 등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큰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활용하고 손자한테 가르치면서 개성 발전시킬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국제학술대회 메테드하고 부품한 책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문중에서 한번 했다 뭐 이런 쪽에 이제 그걸 두고 있어요. 그거 있는 거라도 가져와 가지고 손자한테 춤 묻혀가지고 책장 넘겨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좌우 도서 개념이 없잖아요.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고 참 우리 안동말로 베르팍에 800글씨 좀 걸어놓고요. 안동 가서 여러분 저 퇴계생 친필 어디 걸려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사무실에 종가에 사랑방에서 없어졌습니다. 문촌이나 반촌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다 거다 가버렸으니까 책을. 사실 통감 썩은 거는 5,000원, 10,000원 정도 사거든요. 그 책이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아 진품 명품 가져가야 될까 뭐 이건 얼마짜리로 이런 그 외적인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용을 빼는 이 지위에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렇지만 친할배 글씨 한 장, 친할배 쓰던 도민증, 볼펜 한 자루, 패도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예전에 생애업적, 묘갈명 행장, 유사 닦았잖아요. 닦고 계신가요? 하는 거를 물으면요.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거기 있는 거를 활용하고 가져올 생각을 하고 우리 가문에 조만한 거라도 좁쌀 박물관이라 그러는데 좁쌀 박물관 전시관이라도 하나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한다 그러면 아 돈 많고 유물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건물 커야 되고 소방법 있고 등록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박물관 꼭 등록해야 됩니까? 전시관 등록해야 됩니까? 우선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부모 효도하고 똑같아요. 다 갖춰가지고 돈 벌고 지위 있고 해가지고 부모 효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 현 위치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제가 대구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대구 박물관 전시관 가봤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하면서 거기 예, 그런 것만 그런 게 대부분이고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거를 안 해놨더라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문열 씨 댁에 가가지고 자수병풍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자수병풍에는 병풍에 그건 제가 오늘 이미지를 준비를 못했는데 자수병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납향 아니 뭐 조만한데 하여튼 이미지만 그냥 보십시오. 납향 납과 향 선조 납과 향 선조 매에서 교 자손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글씨 잘 썼어요. 약간 그 송설체로 해석 다 되죠? 농사 지어가지고 향 여기 농사죠? 선조를 향한다. 부모 조상들 돌초하고 제사 지내고 음복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동사죠. 설을 내해가지고 요거 있으면은 얘는 팔아먹어야 되니까 선비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팔매자고 요거 없으면 설매자잖아요. 매매를 어떤 걸 먼저 쓰느냐 이제 문제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사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설을 사가지고 자손을 교환한다. 야 이거 누구나 생각하지만은 실천 잘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요거를 자수로 나눴어요. 아주 조그만한 병풍인데 감동적인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은 아주 조금은 진부해요. 원충, 행, 독경, 원충, 행, 독경. 그 다음에 길경, 자, 영문. 길경이 자, 영문. 길하고, 그러니까 말을 신이 있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면, 똑실하고 공경 똑바로 행동 똑바로 하면 길하고 경한 것이 문에 완료 안 써도 저절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요게 10폭인데 양쪽으로 라이트 레프트로 이게 딱 배치가 돼 있고, 그 중간에 자수를 놨는데, 자수가 해방 이후 같기는 같은데 외정 때 놨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절제된 자수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이런 게 박물관의 쇼케이스에 있으면 물론 여러 번 보지만 이런 걸 잘 보기 어려워요. 그냥 이게 뭐 누가 놨고 유명하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엎어지는데, 실생활에 필요해야 되고 실생활에 쇼잉 해가지고 교육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산서원에 가면 있었던 건데, 그게 국학진흥원에 옮겨놨는데, 여러분 국학진흥원에 매우 중요한 어떤 문서가 있고 중요한 목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국학진흥원에 있는 도산서원에 있는 걸 가가지고 직접 한번 목판 탁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한들 실천에 옮긴 분 계세요? 한번 탁본 하신 분 계세요? 거기 있는 거? 제가 정말 탁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학진흥원에 선조 어필 앞뒤로 돼 있어요. 사이즈 이만해요. 요거 제가 경매에 가서 하나 샀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종이 귀하고 이러니까 요 옆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요건 날아갔어. 요 한 장만 지금 남아있는 게 쨍 게 아니고, 요게 선조 어필이에요. 선묘 어필. 요하고 세트가 뭐가 있겠어요? 요거 앞뒤로 돼 있어요. 앞뒤로. 뭐가 있겠어요? 뭔 글자겠어요? 요건 착할 선자죠. 뭐가 있을까요? 선악 아니고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 본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봤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퇴계 선생 계시거나 도산서울에 이걸 각을 한 건데, 교육 이거는 탁본해가지고 여러 군데 발라놓고 이대로 한번 우모하고 실천하라고 한 건데 안 한 거지. 이거 귀하다고 처박아 놓은 거지. 사실 탁본은 좀 해주는 게 먼지도 털고 좋은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게 좋아요. 거품도 하고 먹이 묻으면 좀도 안 먹고요. 뭐 항원 항섭에가 돈 들여가지고 하기보다가도 적자가 있습니다. 적자, 쌓을 적자, 적선적계, 적덕지가에 뭐 이겁니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적하고 선이 세트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걸어놨다고 합시다. 이거를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탁본 해가지고 하나 어디 가면 학교 현관에 또는 어디 이런 걸 어디다 걸어놔야 되는, 기업체에 걸어놔야 돼. 기업체. 빨간 띠 메고 노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마음, 선한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발란티어의 마음 다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자원봉사 같은 데 가서 이런 적선, 적경 이 이야기 하니까 그게 오블리스, 오블리주만 좋은 건지 알았는데 적선, 적덕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하니까 재미있어 하대요. 그런데 이런 걸 탁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제가 경매에 가서 산 건데 외정 때 탁본한 거예요. 이거. 그럼 외정 때 한 걸 왜 지금 못하노? 국제학술대 한번 안 하더라도 이런 거 탁본 한번 해가 100명 모여가지고 한 50장 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실비 주고, 그래야 이게 안동 한지도 종이도 좀 팔리고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나만 그려가지고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북글씨는 전부 중국 종이 쓰고. 그래서 이런 글을 하려고 제가 찍으려고 국악진흥원 후배보 두 카피만 찍자 하니까, 후배 얘기가 선배가 또 권위 있게 얘기하니까 노라고 말 못하고, 이걸 위탁한 문중
고등학교 7년 선배인데 제가 그 집에서 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백 있잖아요. 아, 그거 선배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할게. 바로 전화했어요. 아이 형님 이거 좀 찍읍시다. 어디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그때 쓸 용도가 있었어요. 제가 숭실고등학교 교편을 잡았는데 그 제자가 박근혜 그 끝까지 변론했던 손범규 변호사가 인물 좋은 키 잘생긴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사장하고 있었어요. 법률 국가 로펌에 그 변호사 120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걸어 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하면 그 사람들 다시 카피해가지고 그거 천하게 만들어. 갱지에 찍어가지고 돌리더라도 우리 할매 선전되고 이게 적선 이거 사회 이게 되는 건데 무슨 이게 천하게 되느냐 설명을 했더니 가치관이 다른 거지. 제가 두 개를 탁본을 했는데 여기에 뭐 섬유에 그분도 이경숙인가 하는 분이 이사가 되셔서 섬유회사의 오너이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제 이걸 여기 서각을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똑같이 서각해가지고 그 회사에 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실비로 하나 해준 적이 그 회사에 어디 걸려 있었게 대구에 섬유회사 직원이 한 300명 된다 그랬는데 그거 한번 실천하고는 아직까지 저도 못하고 제가 이제 이걸 품고 있는 거는 적재 하나 더 어디 하나 이제 경매 같은데 혹시 나오면 서울에 지난번에 한번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300만 원 하더라고 두 개가. 서울에 코베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형편이니까 못 샀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어디 가면 있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층 전시실에 가면은 여기 전시돼 있어요. 여기 족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백이 있으면 국가지원에 이게 있으니까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원장님 백이면 되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한 50세트. 그래가지고 대구에 좀 걸어놓고 풍속교화에 이게 공문서예요. 이게 공문서예요. 예. 어디 있으면 이거 각 서각도 해보고 요거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돌리고 치운 적이 있어요. 쇠로 이렇게 적선이라고. 저도 그것도 하나 구하려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여기 저 교수님 집안 어른이신데 이게 1700년대 인물이고 명필 중에 명필입니다. 영남에 내압에 이거 사람 인자 요거 한 장을 제가 요거 경매에서 요거 30만 원 주고 여러 해 전에 사놨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뭐 하나 이제 있는 글씨 하나 더 있으면 이분께 아니라도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착할 선자 하나 있으면 선인 얼마나 좋아요.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또 요게 동원 김희자 숫자 동원 김희수 들어봤어요 혹시? 일부는 글씨인데 어디 가면 이 글씨가 있느냐 하면 그 주실의 초당이라는 현판이 동원 80몇 살에 쓴 거예요. 요거는 연세는 안 나왔는데 이분이 80수로 하셨거든요. 정말 명필이었습니다. 초서도 많이 나오고 비거래 살 많이 썼는데 병풍도 돌아다녀요. 참 멋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요건 재미난 게 김빙군 동원 희수 씨필 자기 장인을 씨라고 붙이고 빙군 해가지고 김빙군 아마 사위가 이렇게 요 써놨는 게 낙장이 이 앞에 분명히 뭐가 많았을 거예요. 그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사람 인자. 자, 이 글씨 이렇게 딱 보실 때 글씨가 어때요? 서예하신 분 계시죠 여기? 어때요? 필법이 어떻습니까? 딱 보시기에 저는 무식하게 접근하면 종이 다듬이 장지 정말 좋은 거 썼고 푼지 그 다음에 먹이 닭먹이에요. 구두약 같다고 내가 농담을 하는데 반짝반짝 끓이잖아요. 닭먹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입먹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예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서예를 못하지만 정말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힘이 넘친다. 근데 이게 누구 글씨일까? 저는 직감적으로 번암 최재홍 선생님 글씨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암 선생님 친필 큰 글씨를 몇 장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압니다. 번암 최재홍.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무슨 무겠지만 이것만 딱 나와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뭐 하나 글자 하나 조합되는 게 하나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요즘 이제 그 탁본하거나 또는 붓글씨 쓰거나 인쇄한 거 박정희 대통령 글씨면 인쇄한 것과 쓴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인쇄와. 그런데 그걸 뻑뻑 써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쇄를 가지고 친필이라고. 직접 받았다 그러고 거짓말하는데 뭐 그런 일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뒤를 보면 되거나 합니다. 뒤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화선지는 뒤에 다 어리죠. 인쇄는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뒤가 깨끗해요. 종이가 두꺼운 말할 것도 얇아도 인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계생계 인쇄가 많이 다니거든요. 퇴계생 여장자 수지서라든가 이런 게 경북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친필, 병풍 그런 게 인쇄돼가지고 다니고 성악십도 같은 것도 인쇄가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인쇄와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뒤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망의 요 획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잘 보면 되고요. 많이 만져봐야 됩니다. 이제 결론은 사보고 살아봐야 압니다. 진짜 가짜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를 보면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율곡과 퇴계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율곡 선생이 구도장원국이라고 그러잖아요. 9번 장원. 그러면 하나 질문을 여쭐게요. 율곡 선생이 문과국제 몇 살 때 했을까요? 의림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퇴계생 34, 서예 유송용 25,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기록 보이자 어린 시절에 문과국제 한 사람은 영재 이건창 14살. 그리고 율곡 몇 살 했을까요? 9번 자원국제 했어요. 몇 살? 18세. 또 18세. 16세. 율곡 천재니까. 참고로 16세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문과 시험 응시기에 박탈입니다. 자인당이 16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3년 지나이죠. 그 다음 또 한 몇 살쯤 하셨습니까? 20세? 정답 말씀드릴게요. 29이요. 반전이죠. 그 천재가 왜 29살까지 문과국제 못했어요? 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느냐? 아버지가 26? 6, 7, 8? 네, 그 무렵에 돌아가세요. 2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복을 벗고 나서 바로 이제 문과국제인데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요? 또 결격적인 문과국제를 못하는 시험 못 치는 이제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율곡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 깎고 중이 되어버렸잖아요. 전에. 그거는 엄청난 결격 사유죠. 요즘 뭐 당 바꾸고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러고 이러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유승민 뭐 간판이 있던데 보니까 하여튼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19세에 나오잖아요. 19세. 설명하자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를 구하고 천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 저도 정말 아는 게 없지만 정말 피상적이거든요. 그냥 남 하는 이야기 적당히 들었기 때문에 율곡은 그냥 천재고 자원했고 뭐 이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 이게 공부하기 참 쉬운 게 고전 번역원 같은 데 들어가면 검색 딱 들어가면 인터넷 조금만 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자원복제한 사람이 영의정 간 사람 몇 명 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과국제 유배 제일 기록이 누군가? 유배에 제일 오래 가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다산으로 알죠. 이제 일반적으로 다산 18년, 21년이 있어요. 21년. 소재 노수씨. 21년. 진도에만 19년. 진도 한 곳에만 19년. 예, 물론 이제 뭐 괴산, 이제 순천 이런 데 잠깐 계셨는데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태계와 율곡의 이제 만남은 뭐 이건 또 많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한 점만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의 그 나라가 이제 자식을 이상적으로 키우는 직업 또는 이상적인 인물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누굴 생각하면 되느냐면 화폐를 보면 돼요. 화폐. 돈에 나온 인물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지향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종대왕, 왕은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퇴계율곡 사임당이거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있지만 이제 집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그런데 조각가, 현대 조각가가 화폐에 들어간 인물도 있어요. 우리 돈 한 10만 원짜리 스위스 프랑인가 스위스 돈은 자코메틱인가 하는 이름 들어봤어요? 막 조각 같이 우리가 보면 막 이상한 조각 그 자코메틱이 100프랑 뭐 스위스 프랑인가 10만 원 돈 고액권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같으면 주란 이강수 같은 근현대 소설가가 일본의 천행인가 요즘 바뀌었나 그 이름이 좀 재밌어요. 제가 기억하는 뭔 소새끼인데 있죠. 그 나스메 소새끼 우리 같으면 춘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글에 들어가 있는데 퇴계와 율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동시대 진짜 남명과 퇴계 뭐 이 동시대이지만 참 남명과 퇴계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전에 이문열 선생님 댁에 갔는데 민음사에서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조상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다 살 일은 없지만 한번 책은 한번 보세요. 대구에도 분명히 내려와 있을 텐데 10책짜리가 나와 있어요. 10권. 그런데 퇴계 물론 들어가 있고 유명한 선현들의 글을 초이스했어요. 퇴계 같은 경우에 5편이 들어가 있고 율곡도 뭐 대개 2편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역사 인물들을 글을 쫙 뺀 거예요. 뭐 요즘 그 조선일보 칼럼 쓰는 정민이 제 친구들 정민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초이스를 했는데 저는 퇴계생 글 4편 5편 뽑는다고 하면 뭐 여러분 다 먼 글 뽑았으면 좋겠다 먼 글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도산육고 그거는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되는데 저는 이제 유사학 사생문인가 그거 유문인데 그런 글은 안 뽑고 그 남명 같은 경우는 꼭 또 퇴계 좀 깐 거 있어요. 편지에 여퇴계서라고 그것도 초이스해가지고 번역해놓고 이래놨는데 정말 좋은 글 참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10권 완질입니다. 10권 완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경상북도 쪽에서는 퇴계 남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학문에 뭐 그람수 달아가지고 퇴계가 더 훌륭하다. 그건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서열별로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이가 이제 향당 마개치라고 나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 책에 보니까 남명이 앞에 나와 있고 퇴계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순인데 동갑이니까 이제 달까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달까지를. 퇴계 선생님이 계셨으면 굉장히 공경 경자 하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형님이보다 제가 뭐 앞에 나와 있어서 이럴 것 같아요. 그번에 첫째 번이 퇴계고 둘째가 남명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글 쓸 때도 퇴계 선생 제자를 이렇게 막 언급을 할 때도 나이를 좀 의식하고 써야 된다 이거죠. 저의 학봉 보고 이러면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나이 차이가 4살 차이 나잖아요. 학봉 선생이 저희 고향은 뭐 호론입니다만은 학봉 쪽에 팔이 굵지만 그래도 나이는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서예 학봉이 아니고 학봉 서예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막 나무 글 뺏긴 사람들 글 보면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금계 같은 경우에 17년생이거든요. 서예가 42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빨이에요. 같은 제자에도. 그거를 뭐 서예 그거 그다음에 뭐 금계 이러면 대실례죠.
그런 거를 의식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퇴계 선생과 이제 율곡을 나이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분 주시하지 35년 차이 아닙니까? 아버지 뻘도 더 되잖아요. 요즘 잠깐 늦게 가도. 그런데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시를 주고 받았는데 마지막 가는 날. 근데 제가 이제 이 고문서를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또 가져왔는데, 이런 고문서는 보통 필드에서 살 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글씨를. 대개 이건 아는데, 저는 아는데 처음에 이제 사고팔 때는 몰라요. 이 책은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저 나가 보시면 5만 원, 10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은.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성리 요결이라고, 건이면 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권 중에 한 권이 이걸 낙질이라고 하잖아요. 낙질. 이런 거는 뭐 어디 아는 그 골동산 가면 1만 원, 2만 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할배 글씨라고 하면 이건 뭐 로또죠. 정말 나한테는 귀중한 거죠. 남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좋아하지만 이 성리 문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런 글의 특징이 중간 글 이면지를 활용해서 막 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 읽어볼 만한 거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첫째 장을 이제 딱 넘겼는데 이 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뭐냐면, 여러분 요 책에 보면,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우리 페이지는 다르지만 제가 뭐 3페이지인가 퇴계생 시가 있죠.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곡이 이제 퇴계에게 지어 바친 겁니다. 개훈 수사파요 공수 무이산이라, 활계는 경천권이요 생애는 옥수칸이라, 금회 개재월이요 담소는 지광란이라, 소자 구문도요 비투 반일하니라. 이거 정말 이거 보면 참 그 율곡이 최고로 퇴계를 존경하고 항복한 거지, 완전히. 23살입니다, 율곡은. 퇴계는 56인가요? 50 몇 살이죠? 그때 그 정확한 나이 나와 있는데 만남입니다. 선생님으로 그냥 최고로 그냥 존경을 해댄 거죠. 최고로 존경을 해댄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율곡이 정퇴계라고 딱 돼 있죠. 율곡이 정퇴계시. 이렇게 율곡이 정퇴계시 초서로 딱 써놨죠. 요거를. 근데 제일 끝 페이지에 딱 넘어가면 또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퇴계가 화율곡이라 화답했다. 율곡에게 화답했다. 그러니까 딱 이게 박자가 딱 맞죠. 풍짝이 딱 되죠. 율곡이 쓴 시를 앞에다 쓰고 퇴계 쓴 시를. 저는 한문책을 제가 뭐 많이는 못 봤지만, 필사본 주로 많이 못 봤지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써놓은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 한번 할게요. 아까 그 퇴계 선생 율곡이 이제 퇴계한테 바친 시 있잖아요. 어디에 실려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율곡 선생 작품 퇴계생한테 쓴 게 20 몇 살이죠? 이게 23살 때죠. 그게 23살 때 쓴 게 어디에 실려 있을까요? 율곡 선생 작품이니까. 실려 있는 게 전거라 그러나요? 전거. 어디에 실려 있다? 출전이 어디냐? 외우는 거냐? 그냥 외워가지고 내려온 거냐? 아니면 뭐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그게 상식적이죠. 율곡집에 나와야 되죠. 율곡 선생 문집에 나와야 되죠. 그렇죠. 전서에 나오죠. 전서에는 나오는데 율곡 선생 문집 시집에는 빠져 있어요. 뭔 말이냐? 편집할 때 뭐 의도적이건 실수건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율곡 선생이 자수를 한 건데, 내가 23살 때 이렇게 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서술에 나와요, 이게.
왜 문집을 당기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교 나오고 뭐 상소문 나오고 그다음에 시가 나오고 서가 나오고 서기 기발 뭐 이래가지고 묘갈 행장 그다음에 보유 부록 나오잖아요. 문집 체계라는 게. 그런데 거기 안 실려 있다는 거지. 시 파트에 안 실려 있다는 거지. 율곡이 시를 또 많이 남긴 분도 아니에요. 퇴계는 한 3,000수, 문집에 올라 있는 게 2,000여 수 남아 있잖아요. 퇴계는. 그러면 퇴계생이 그러면 화답한 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퇴계생이 화답한 시는 어디 출전이 어디일까요? 퇴계 시집이에요. 퇴계집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게 안 맞는데 사실 율곡 선생이 참 입에 남기는 그렇지만 퇴계생을 좀 이렇게 존경해놓고 조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지적을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시비가 된 게 퇴계 선생을 깐 게 생동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상동자라는 단어 아세요? 상동자 들어봤어요? 상동자. 그래 상중에 애 없는 거. 그건 뭐 결정적으로 인기가 가는 거예요. 첩 두고 뭐 서자 만들고 이거는 하등에 이거는 인격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 시대에는 지금은 뭐 조금 손상이 되지만 그런데 퇴계 선생에 대해서 상동설을 제기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또 발끈한 이쪽에서 일부 인사가 야 상동의 원조는 니네 아니냐. 율곡 선생은 서자만 있잖아요. 원처하고 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참 쌍방간에 뼈아픈 얘기죠. 뭐 퇴계 선생은 그런 적이 없고 안 맞고 그건 얼토당토 안 한 얘기고 퇴계 선생의 그 어떤 악의적인 마크맨이 누구예요? 누가 끝까지 씹었어요? 퇴계 선생은? 레암 쪽인데 제가 그 글 뭐 지나가면서 한번 아이고 레암 뭐 악의적으로도 아니고 뭐 위에 있었다가 그냥 그 후손들한테 북인 쪽들한테 그냥 뭐 한번 피곤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대단해요. 북인들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남 교수님 같은 분들 북인 모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런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재미난 일도 생긴다는 거죠. 앞뒤로 율곡과 퇴계 그 시를 앞뒤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대개 이런 글은 누가 썼다고는 안 해요. 예전 어른 필사고는 여기에 보면 차책 간서 이 책의 그 사이에는 선인수택이라 돌아가신 아버지 친필이 들어가 있다. 선인인데 누군지 모르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밑에 불초고 삼수 옆에 두톨 후라는 사람이 애지중지하여 그러니까 선인수택이니까 애지중지하여 무혹유실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무혹 상하고 더럽히지 않기를 바래 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후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수택본이고 정후라는 사람의 이걸 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를 정후라는. 그럼 정후가 누구냐? 이런 거는 이제 역사, 인물, 뭐 종합 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요즘 검색하면 자 넣어도 되고 고 넣어도 되고 요즘 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정후를 제가 찾아놨는데 그 정후가 누구냐? 정후가 그 뒷부분에 가면 정후라는 사람이 1819년생이고 1855년생이에요. 영일정씨 문천공은 송담정철 계열입니다. 아들 진사 정흡의 아우 충주 출신. 그러니까 우리 영남기 아니다 이게 영남기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디서 샀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은 하나 이제 제 책이 이제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저는 후기 충청도 충주 지방에서 가학을 계승한 아름다운 과정을 약 200여 년 뒤에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한 200년 됐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 보면 제가 이걸 써놨어요. 2009년 3월 10일. 이것도 벌써 뭐 한 10년 전이네요. 강릉시청에서 안동시와 강릉시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두 대표 한 50명이 같이 만났대요. 50명이 만났는데 요 사진 하나 있잖아요. 컬러 사진. 50명이 만났는데 정말 안동시장 중에 훌륭한 분이 안동김치의 김희동 시장이 있었는데 즉석에서 이걸 크게 돈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면서 업적원을 따라간 기장하고 따라간 사람 50명이잖아요. 안동시에 강릉시에 50명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 시장끼리만 이거 바꾸는 것보다가 직접 전부 다 한번 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바꾸자. 그래 안동시에 전부 1,000원짜리 내고 저쪽에 5,000원짜리 내고 해가지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4,000원 유입 안동시에서 농담 그렇게 우스개로 전부 기분 좋게 박수치고 그렇게 한번 안동시하고 세계와 율곡의 만남 해가지고 시청 대 시청의 만남 이렇게 행사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짱이는 보면은 제가 제가 해놨죠. 태계 선생 문과급제 교지입니다. 문과급제 교지는 빨간색이에요. 문과도 마찬가지고 세원진사는 흰색. 그래서 백패와 홍패라고 구분하는데 요즘 이런 것도 이제 경매라든가 이제 고문서로 이제 팔고 사고 하는데 얼마쯤 되느냐 하면 이제 수량을 말씀 먼저 드리겠죠. 조선 문과급제 이게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500년 동안에 한 몇 명 될까요? 한 12,000명. 생각보다 적죠. 500년 동안에 12,000명. 세원진사가 각각 2만 명씩이니까 한 4만 명 된다고 보면 돼. 세원진사가. 그래가지고 일개 군의 문과급제자가 500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한 개가 아니고 우리 영남에는 한 군데 있어요. 청송. 여기 청송 심씨가 있는데 말 안 되지. 거기는 청송 심씨만 해도 몇십 장 되지. 70명 넘거든요. 청송 심씨만.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 청송이 안 살았거든요.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 달성서잖아요. 3대 정성, 3대 대지학집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석재 서병호 선생을 위시해서 뭐 대구에서는 기침해도 문과급제 수 몇 명이에요. 달성서 누구 아는 사람, 폼 잡는 사람 있으면 기죽이십시오. 50명도 안 됩니다. 500년 동안에. 50명이 뭐야? 안 됩니다. 달성이라는 본을 가진 향파, 경파 말고 전부 그거는 약봉 서성 선생 직계 지하로 500년 동안 문과급제자가 몇 명이냐 외우기 무시하기 쉽습니다. 1, 2, 3, 123명. 어마어마하죠. 약봉은 퇴계생으로 보면 손자뻘이에요. 퇴계생 손자, 몽재홍 안자 오자고 친구뻘이에요. 선조 사위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문과급제하고 영의정 들어붙고 해도 결국은 경파입니다. 경파. 네, 경파, 뭐 서청원, 뭐 그 집이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동명이면 서정화 의원이 막 2명 동시에 국회의원 하고 막 하잖아요. 한자는 달라도. 퇴계생 이제 문과급제 교지를 퇴계생 문과 과거 시험 답안지도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의 경매에 서울 경매구나. K 옥션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백담 구봉령 문과급제 교지가 나왔어요. 네. 교지가 아니고 참 과거 시험 답안지 친필 한 발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담이 1526년생이죠. 26년인데 저희보다는 뭐 아버지 빨이죠. 한 얼마 출발했을까요? 값이 한 얼마 팔렸는데 출발가가 800만 원 출발했습니다. 800만 원. 그것도 비싸다고 못 사가지고 한 분인가 두 분 해가지고 800 얼마에 10% 12, 15%인가 뭐 주면은 900 얼마에 사갔죠. 근데 뭐 대부분 그러죠. 그거 사가지고 뭐 하는데 이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보관료를 은행 금고 사용료 10,000원이라고 잡읍시다. 10,000원. 그럼 400년 넘었는데 그거 1년에 10,000원이라도 4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 따지면은 그게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호한 점 하나 딱 찍어놨는 거 억으로 나가고 하는데 여기 대구에 이인성 그림 나왔다고 하면 1억인데 팔리고 사는 것도 잘 없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원통하죠. 정경자 그림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분한테 요즘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진성희 씨 동창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 고등학교 동창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480명이었는데 이 씨인데 그 친구가 진성희 씨인지 뭐 우계희 씨인지 경주희 씨인지 모르고 지내요.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걸 들어 한번 이제는 철들어가지고 물어보는데 동창 하나가 야 퇴계할배 글씨 하나 어디 살 수 없나? 자네 얼마 간다고 생각해? 근데 난 도저히 한 몇천만 원 안 가나? 이래. 몇천만 원이면은 퇴계생 나오면 첩도 산다. 첩도. 첩을 살 수 있어. 첩. 퇴계생 첩이 아니고 선첩을 산다. 퇴계생 글씨 하나에 500에 1000 정도면 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 들으면 경기합니다. 중국에 예를 들어 주자 글씨가 나오고 뭐 황정경 글씨가 나오면요 여러 수십억으로 나가고 살아있는 최고의 서법가 전집 글씨 하나가 1억 정도에 막 팔리고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장대천 그림 하나가 뭐 1억짜리는 아예 없고 서울에서 들어 심심찮게 팔린다 해프닝이 있었는데 1987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동아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장대천 특별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운보 김기창하고 같이 열었는데 그때 동일값으로 팔았어요. 그때 운보가 500만 원, 장대천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팔았는데 장대천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아일보에 주최를 해놨고 간부들한테 또는 기업가들한테 고객들한테 막 앵겨대는 거예요. 막 입 나오고 코 끼어가지고 사주고 얼마 전에 그게 도록이 나왔는데 그 도록이 아주 얇아요. 그 도록 하나가 도록 한 권이 지금 100만 원에 팔립니다. 대만에서 찍어왔어요. 도록이 장대천 그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반전이에요. 근데 운보 김기창 그 청록산수 같은 거는 그때 500 주고 산 게 지금 비싸봐야 1000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청경자 그림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기자들한테 하나 가져가라 그래도 에이 뭐 있으면 뭐래 그러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뭔 그림을 했느냐 남농 그림 사고 그 다음에 뭐 의제 허백년 그림 사고 이랬다는 거예요. 의제 남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현판 내리다지 다 사잖아요. 의제도 마찬가지인데 청전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낫지만은 하여튼 퇴계 같은 이런 고문서도 사실은 이거 지금 어디가 구경할 수 없어요. 깊숙이 그 수장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게 많아요. 부엌지원에 가보면요 많은데 도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관심을 좀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다. 도록이 비매품이라가지고 거의 요즘 판매를 안 해요. 전에는 2만 원 3만 원 주면 30% DC 해가지고 그거 가면 샀는데 요즘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도 서열에서 밀리면 그러니까 100%에서 끝나버리면은 하다못해 영종의 영남 종선 모임이라도 유선인 정도 되면은 하나 붙여오는데 안 그러면은 안 온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안동에 스쿨스 제일 큰 서점에 가도 그걸 못 사요. 고기능원에 가면 못 파니까 법적으로 못 팔게 돼 있대요. 어디가 사요? 세종 서울에 종로 서적에도 못 사. 어디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악지능원에도. 또 안동 포럼이라고 안동 정신문화재단에서도 책 좋은 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안동에 하다못해 과장이라도 알면은 그런 책 나올 때 하나 더 좋아졌어요.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게장 거 뺏어가지고 과장이 꼭 구해줘야 되면 알겠죠. 그런 책 같은 거 좀 구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책은 한 부는 제가 두고 가겠습니다. 요 한 부. 오늘 이런 게 이제 여기 책에 다 이제 제가 요 글을 써놨는데 혹시 여러분이 인연이 되면 여기 안동이란 잡지가 있는데 안동이란 잡지에 보면 제가 이제 요 글을 몇 페이지 쓰고 있어요. 뭐 제 글을 보라는 건 아니고 안동이 영남이고 그래서
요 잡지가 비매품입니다. 비매품인데 요거 5,000부 찍거든요. 5,000부 찍는데 여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요 정기구독을 시키면은 요게 10,000원 주면은 이제 우편료만 주면 붙여줍니다. 우편료만 주면 붙여주고 또 뭐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 한 돈 10만 원 주면 무지하게 감사해 합니다. 그 요 보면 이제 10만 원 내고 10,000원 낸 사람 요 명단도 뒤에 실려 있고 하니까 요 주소 안동에 하면 요 정기구독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하회 분들 몇 분 와 계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당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음은 뭐 이문열 씨가 사실 군대 생활할 때 자기 부인한테 당음 붙이라 그래가지고 책 볼 게 없으니까 정우신문만 보다가 재미없으니까 당음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단에서는 이문열 씨가 한문 제일 많이 아는 막 선비로 칭하는데 참 서영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며칠 전에도 이 당음 구경시켜줬더니 참 옛날 생각납니다 이랬는데 이 보통 이런 당음은 누가 썼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까 그 책처럼 그 뒤에 메모를 안 해두면 그런데 여기는 하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회는 학서태 자손이 되어야 하고 양동은 수졸당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양동 안 가본 사람도 수졸당은 알고 있어요. 수졸당이 누구냐면 이 언자 적자 회재 선생의 손자 중에 셋째 집입니다. 셋째 집. 근데 손자가 4분이었거든요. 아들은 양자했잖아요. 서자는 천하에 다 아는 유명한 무잠계면 무회자라 잠계가 없으면 회자가 없다. 그거고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서자는. 그런데 회재생 사형제 그러니까 손자 4 중에 문과급제 한 분이 있어요. 문과급제. 수졸당은 문과급제를 못했어요. 수졸당은 문과급제 못하고 문과급제 한 분이 설천정입니다. 눈설자. 설천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설천정? 네? 서자가 한 사람 있어요. 또. 4사람 아들은 4시고 또 서자가 한 사람 있죠. 그거 아시는 정보 아시는 분? 오형제. 요게 이제 사문유치라는 중국 책인데요. 요게 사문유치란 신편 고금 사문유치. 사문유치 백과사전이죠. 요 책은 이렇게 딱 볼 때 요건 중국 책입니다. 중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죽지입니다. 네? 대나무 섬유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찢어지기 쉬워. 우리 갱지 같아요. 진짜 우리 한지 우수합니다. 안동 한지, 청송 한지, 원주 한지, 뭐 순흥의 선비 한지. 그런데 놀랍게도 요 도장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이 도장이 요게 뭐냐면 이 호연 넓을 호자 그러할 연자 이호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이 눈설자 내천자 설천정. 도장 멋지죠? 회재생 손자입니다. 이분이 문과급제 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러면 이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요런 책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요런 책을 뭐라 그래요? 소장본? 아니고 소장본이라고 할 수 있죠. 소장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 이거 뭘까요? 요런 걸 수택이 상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손수자, 모택자, 손때가 오히려 상자, 새로울 십자.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소학에 보면 백원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그릇에 어머님의 요즘 말하면 퐁퐁 때가 묻어 있다. 흔적이 묻어 있어서 가슴 아픈 거예요. 어머니 쓰던 게 눈물 펑 쏟는 거야. 갑자기 남편하고 좋을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안 좋고 아들놈 전화도 안 해주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이럴 때 한번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어머니 생각 팍 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아끼던 그릇. 예. 저도 어머니가 그때 밥솥 처음 나왔을 때 보온밥통 나왔을 때 그거 새엄마 들어가지고 버릴 때 가슴 아프더라고. 푹푹. 그때 요즘 같으면 내가 그 보온밥통 안 버리는데 그
감주 해가지고 할 때 좋다 그러고 뭐 이랬는데, 야, 그 생각 나요. 그 생각 나요. 예. 근데 이게 수택본입니다. 수택본. 이게 한 2년 전에 대구 경매에 오니까 경매에 오니까 50만 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정가 50만 원. 50만 원에.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보고, 이게 명판입니다. 명나라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왔는데, 또 뭐 누가 왔는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80인가? 그거 80만 원 주고 샀는데, 마치고 나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이야기를 좀 하면 나는 양보하고 뭐 까짓 거 드리고 갈 수 있었는데, 자손이 왔대. 자손이. 그럼 얘기 좀 하지. 나한테 내가 뭐 자손인지 뭐 선수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 나는 관심이고, 나는 대재생 존무하잖아요. 존무하니까 친손자가 문과국제 하신 분인데, 제가 혹시 양동서 오신 분인데 그 전방에 전무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자서전을 써줬거든요. 그래 그 집은 뭐 정자 불났는 집인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집인데, 만치당 들어봤어요? 그 주손입니다. 그 사람 이름, 그거가 저 안동에, 예? 그 만치당 말고 사촌 말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분의 딸이 이미숙이라고 안동에, 예? 아니 그 말고 안동에 이미숙 그 산부인과고, 그분의 그 내외종간이 누구냐면 김부직 선생님이에요. 김부직 선생님하고 내외종간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집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양동 좀 알고, 그건 알죠. 제가 이 집은 중매를 했으니까. 제가 저 삼산집은 제가 공로자입니다. 대를 잇게 한 대원분이신데, 대를 잇게 한 공로자예요. 아들만 둘 딱 낳아버리잖아요. 맞죠? 소위는. 그러니까 뭐 제가 중매하고 양복 처음 얻어 입었는 집입니다. 그때 막 200만 원 줘가지고 양복 최입급으로 잘 됐네. 그래. 하여튼 이런 책이 이제 있다.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문유치. 그 다음에 당음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 당음이 여기를 딱 보니까 제일 끝에, 이것도 이제 경매에 가서 샀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발문이 딱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현, 선비사자, 속기현자인데, 이 사현이 누구냐면 학서입니다. 학서가 이제 하회는 학서태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유이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임금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분이 원래 이름은 유태조였는데, 복조 조자 한결입니다. 그러니까 요하고 이제 종방관이 누구냐 하면 유상조, 이루, 요가 이루죠. 이루. 1930이라고. 이루. 이분이 병조 판서 지냈잖아요. 8대손. 서예선생 8대손이 유일하게 여 행랑도 지었는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루하고 사촌 종방관인데, 유태조였는데 이름을 요게 음이 태자가 있고 너이자가 있어. 너라고 할 때는 이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우라. 정조께서 너는 나를 도우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문과급제 하니까 서예선생 8대손이야 이래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너는 나를 도우라.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 집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근데 요 친손자에 누가 났느냐 하면 도자 성자, 유도성인데 석호, 돌석자, 호수호자, 석호라고. 석호라는 게 하회 가면 그 깎아지은 부용대 앞이 호수잖아. 그러니까 석호잖아요. 석호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북촌댁에 가면. 북촌댁이 하루 자는데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받죠? 예. 잘만합니다. 예. 그 군불 떼는데 장작값이 1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군불 제대로 떼면. 근데 이틀 3일 간답니다. 이 구들장이 두꺼워서. 그 주손이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이게 재미난 건데, 여기가, 자, 내가 이거를
아이들 교육용으로 이걸 썼는데 이게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은 모름지기 안화옹이 눈이 흐릿한 눈에 꽃이 핀 노인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훼손하고 째버리고 이걸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래 라고 이제 당부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를 하나 이런 데서 문자를 얻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선 고사입니다. 이게 안하옹. 자, 이 앉아 계신 대부분은 저도 그러니까 안하옹입니다. 눈이 흐릿해. 예전 할배들 표현을 쓰면 눈꿍기 안 보인다. 눈꿍기 흐릿해져. 눈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학봉 선생도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이 학봉 선생 남아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안경 도움을 받는데 다산도 안경을 꼈다고 추정해가지고 이제 김호석 화백이 안경 낀 다산을 그렸잖아요. 공식 화상으로. 예. 그런데 안하옹이 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친손자가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경상도 도사 지냈어요. 요즘 말하면 부지사를 지냈는데 이분이 뭘 했느냐? 병호 시비를 잠재운 장본인이에요. 200년 동안 임금이 개입해도 이게 안 끝나는 병호 시비를 잠재운 장본인 누구하고? 서산 김웅락 선생하고 학봉 11대 종손하고 이분이. 그래 이분을 이제 도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 우리 할배가 그 친필이 남아 있는데 그 친필 끝에 보면은 조만한 발문을 적어놨는데 이걸 보면은 가지 후지 독자 알 수 있어. 뭐를? 그 뒤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불능경준 유의 우리 할배가 끼친 그 메시지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책이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니까 째고 글자 막 황칠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마레이라고 했는데 가장 반대적으로 한 건데,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동서란 말이야. 아동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교과서 여러분 연세 1학년 1학기 가지고 있으면요 한 번에 한 50만 원 갑니다. 국어교 바른생활 이런 거 50만 원쯤 가요. 60년대는 그렇게 가요. 60년대 만화가 있다. 그거는 한문책으로 따지면 고려본 정도 된다고 봅니다. 60년대 만화 한 번에 무조건 출발 100만 원입니다. 60년대 만화는 70년대 만화는 국초본 조선시대 거 정도 됩니다. 조선초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이걸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황망하기 부끄럽고 죄스럽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자년 여름에 내 생질 아무개를 시켜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모르겠어요. 귀암 거북구자 바위합자 귀암 정생이거든. 정씨인데 요거는 이제 생질이면 이제 혼인관계 이집 족보를 보면 이게 생질이 누군가 이름 밝혀집니다. 난 그것까지 못 밝혔는데 그래야 대접 좀 해. 그래야 야 떨어진 부분 글자 보필 좀 해. 담으면 나 있으니까 집집마다 나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갈무리 했는데 또 똑같은 말 해요. 이 뒤에 내 후손 되는 아이놈들은 이걸 더럽히지 말고, 여기에 더럽힌다는 말 중에 낙성한다는 말이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요게 까마귀 야자예요. 까마귀 야자 까망칠 한다는 건데 황칠 한단 말이에요. 낙서하지 마라 말이야. 낙서하지 않기를 바래. 떨어뜨리고. 그래서 선인들의 수적, 우리 내 입장에서 할배니까 이미 선인들의 수적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아까 학서가 안화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에 벌써 안화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뭐 60이 뭐 안화옹 뭐 옹이라는 말씀은 놀림감의 대상이죠. 60이 무슨 옹이냐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이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매서교 자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책을 사서 자손을 가르치고 싶어라라고 희망을 피력했는데 여기 주실 출신 있습니까? 영양 주실에 가면 저 조운자 도자 조주운자 월하라고 있고 그 훌륭한 분이 계세요.
길도자 학렬에 그분 중에 한 분 보니까 요즘 검색이 참 찾기 쉬워가지고 검색을 제가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 자식들한테 재산 황금 만냥 남겨주는 것보다는 책 남겨가지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매서 교 자손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드는 붓에 붓글씨 못 쓰는 글씨 써가지고 한 개 100권 정도를 내가 남겨두었다. 100권을 뺏긴 거예요. 주자서 전료 뺏기고 뭐 통감 뺏기고 막 했겠지. 퇴계 선생 문집도 일부 뺏기고 그 다음에 옥천 조덕민 선생 문집 직계조상 현조라 이제 우뚝한 조상 전국이 알아볼 수 있는 조상 그래 써가지고 했으니 100권 정도를 뺏기자니 이게 어땠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 지금 영양 들어가보려고 해도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안동까지 가기는 괜찮은데 영양 들어가려고 하면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곳곳이 빙판이에요. 아직도 내비 키고 가도 막 길 한번 헷갈리고 그게 영양인데 그 당시는 어땠겠느냐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학문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영양에서 지식 정보화는 최고로 앞섰습니다. 교회 가장 먼저 들어오고 신사장 가장 먼저 들어오고 공산당 이론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최고 공산당 지도자도 나고 최고 시인 나고 조지훈 선생은 이제 고운공이라고 큰 집이고 그 알려지기는 대구에서 정말 알려지기는 이제 조대봉 교수 돌아가신 조대봉 교수 때문에 옥천 조동민 선생도 알려졌죠. 조옥천 선생. 조대봉 교수가 주손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 그래서 요 이야기도 제가 이제 안동이라는 잡지에다 써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금메달 줄 사람도 없지만은 뭐 그게 제일 때도 없고 알아들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잡지 안동이란 잡지에다가 더러 이런 걸 씁니다. 사진도 싣고 하니까 요거 읽어보면 나중에 이 책이 제 손에서 떠나더라도 적어도 이런 책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선현들 이거 지필 깜짝 놀란 걸 만나요. 이게 그 누른 이광정 선생이라고 들어봤어요? 평원이십니다. 누른 봉화에 이런 말을 해요. 누른 선생을 표현할 때 큰 산 밑에서 양백지간, 소백산, 태백산 밑에서 논어 만독한 분, 논어를 10,000번 읽었다. 논어를 10,000번 읽었다 하는 분인데 그분이 병산 김난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병산 한절마 영주 가면 한절마 청도 김씨가 있어요. 청도 김씨 양반입니다. 이분이 퇴계생하고 초시 동기생일 거예요. 퇴계 제자입니다. 병산 김난상 대사관까지 있어요. 이분도 기록 랭킹에 듭니다. 유배 기록이 남해에서만 18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산만 기억하고 못지않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병산 김난상 선생이 특히 타서 김민우 선생하고 아주 친했어요. 동갑일걸요. 이분이 1915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서해 유성룡 선생 아버지가 15년생이고 임당 정육일이 15년생이고 다 동기들인데 이게 누른 이광정 선생이 이제 병산 김난상 선생 요 누른이라고 후학이라고 딱 밝혔잖아요. 후학이라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누른 이광정 선생 훌륭한 분인데 친필로 이래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더러 경매에 나와요. 야 이건 뭐 정말 깜짝 놀라. 이런 게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광정이라고 인터넷 치니까 정성진에는 이광정이 있어. 정성진 그분하고 막 인명사전 같은 데서 막 들이섞여가지고 이분은 문과도 안 했어요. 누른 이광정은 세마 하시고 이랬는데 명예직으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대산 이상정하고 대산 선생하고 이제 이분의 제자인 강좌 권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문학 논쟁을 벌여요. 주자서절을 먼저 읽을 거냐 나중에 읽을 거냐 사서 삼경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번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덤불 싸움이 된 게 안동의 제산 김성탁 선생은 대산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저쪽은 누른 이광정이 중재를 하고
그때 덤불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각 문집에 다 나와 있고 논문으로까지 써가지고 조선 후기에 일어난 영랑에 일어난 문학 논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한절마라는 거는 영주에 가면은 그 문화원 가다가 보면 그 매양동천이라고 동네 좋아요. 그거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그 주선이 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이 책인데 이거는 이번 안동이란 잡지에 제가 글을 썼고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올 건데 제가 이 책을 구하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인사동에 뭐 아주 변두리 경매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30만 원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살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성리대전 전료라는 책인데 4권 완질이에요. 이게 임난 직후에 찍은 책인데 목판본이고 깨알같이 써놨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요 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시가 사병운초 일병지 내매는데 한 병사가 진도가 안 나가 첩수 삼병 공타이라 손재발은 세 병사들이 세 팀이 한 팀을 나무라는 거예요. 타자가 시부를 타자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첩자는 육은 번재발. 그런데 솜씨재발은 세 팀은 사실 알고 보면 두 번 거듭매야 되는 번거로움을 끼친 거예요. 뿌리 안 뽑았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뽑았단 말이에요. 부려지자 진초시라 천천히 진도 안 나가는 어떤 찐빠를 먹은 한 팀이 처음부터 뿌리까지 제대로 뽑느니만 못하다 라고 쓴 거예요. 이게 라고 쓴 거예요. 자, 똑같이 물어볼게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중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 이런 책의 앞뒤에다 초서로 이렇게 막 글씨 책 갈피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대부분 중국 시가 많아요. 당시 같은 거. 그런데 이거는 한국 사람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정을 해보세요. 임난 전일까 후일까 뭐 누굴까 한번. 참 이게 이제 예전에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책이 나왔네요. 이번 호 11월 12월로 2017년 여기 실려 있는데 이게 퇴계생 시입니다. 퇴계생 시예요. 그럼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훈시죠. 가르친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제대로 해라. 기초 학력이 중요하다. 바깥에 나가 경로당에 가서 이웃 할배들 잘 모시는 거 보다가 집에서 자네 부친부터 잘 챙기게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기초를 다지라고. 제가 이걸 이제 얼마 전에 안동에 학술 모임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다니까 이거 누구신지 알아요? 이게 똑같이 물었어. 거기 이동수 박사 퇴계생 후손 막 쫙 있었는데 한 사람도 입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머니 손 넣고 옆에 삐딱하게 서가지고 듣던 사람이 그거 유명한 시야 그거 퇴계생 시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유태규입니다. 알죠? 그날 오셨잖아요. 그날 제가 발표할 때 오셨잖아요. 그날 현장에 계셨네. 그 사랑마루에서 그 정교님부터 다 있었잖아요. 글 하는 분들 한 분도 몰라. 근데 그 유명한 시야 퇴계생 시야. 깜짝 놀랐죠. 저는 보학을 아니까 그분 어른이 월급 면장하고 최고의 보학 전문가고 학식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셨어요. 이게 과학이구나. 가문의 학문이구나. 이렇게 저는 대충 정리하고 맞아요. 이거 퇴계생 시인데 재미있죠? 이거 가르친 시인데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시에 대해 유래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 인터넷 요즘 좋아요. 최인호의 유림이라는 소설 3권에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자 어류에 실려 있는 주자의 일화에 이런 게 주자가 하루는 석병산이라는 산에서 갔는데 제자들 4팀으로 나눠가서 뒤에 풀이 굽어져 가지고
A, B, C, D 팀으로 나눠가지고 야 돈 내기로 야 불 좀 제거해 하니까 세 팀은 버뜩 다 하고 왔는데 한 팀은 아직도 꿀무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리 세 팀이 이제 갔죠. 아니 뭐하고 있냐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러니까 주자가 야 저 사람이 한 거하고 자네들 한 거하고 어떻게 봐? 아 저거 때문에 점심 늦게 하죠. 나오라는데 아니야. 학문이 한 게 그런 게 아니야. 저건 자네들은 불 안 뽑았지. 비 한 번만 오면 다시 한번 쫙 올라와. 저는 제대로 뿌리까지 뽑았잖아. 학문이란 것도 그런 거야. 라고 한 게 그대로 백화문으로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최인호가 국민의 최인호 인정했죠. 캐톨릭 전공인데. 그러다가 바로 전화를 했죠. 유태규 씨한테. 아, 유 선배님 그 유림 소설 읽어봤어요. 내 첫 마디가 유림 소설 읽어봤지요. 이러니까 에? 나는 그 책은 안 읽었는데 그럼 왜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물어본 거야.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물어보니까 아 이래 우리 아베가 만날 뭐 이 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 이게 그 액자로 하나 붙어 있었고 그걸 듣다 보니 뭐 글씨를 괴상스럽게 써놨는데 나는 뭔 뜻인 줄도 모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집에 가기만 가면 그 말씀 해가지고 내가 귀에 따리가 안 들어 앉아가지고 안멋이더라 안광석 뭐 원래 내 그 사람 누구니 뭐 안광석이 썼는 글씨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어디 지금 있어요 그거 글씨? 오 있어 우리 엄에 그 안동에 아파트에 걸려 있어. 그거 사진 좀 찍어보내. 아 내가 안 찍었는데 다음에 내려가면 꼭 찍어보내요. 내려가 찍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가 괴상스러운 글씨 그게 이겁니다. 이게 괴상스러운 그 글씨를 네? 이게 전서체예요. 전서체. 괴상스럽죠 이 글씨. 넉사자 사병운초 네 사람이 병사가 풀을 내는데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안광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광석을 팠죠. 안광석이라는 사람을 팠어요. 이 사람을 파니까 1900년도 초의 인물인데 2006년인가 4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 인사동에 계셨어.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는 여건이 됐는데 나는 이 사람 뽑을 만한 나는 뭐 이 사람 못 만나봤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서각을 한 사람이에요. 서각 전시회를 한 최초의 서각 전시회고 이 사람이 천 몇 점을 연세대에 기증을 했고 연세대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올 칼라 하드카바 도록을 만들어 줬어요. 안광석. 그런데 이 사람 글씨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이 자유당 때 안동에 선거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안동 오면 과객 개념이 있었고 여관에 재해주는 것보다가 자기 집 사랑방에 모시는 게 그게 하나의 그 고급 대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이 김재호 씨인데 의성김인데 부읍장을 했대요. 안동시에. 그 집에 가 계셨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부읍장을 했고 그 체남매부지가이니까 나이가 또 안광석 씨하고 유동희 정교가 비슷해요. 갑자생인 거예요. 비슷해가지고 조석으로 가가지고 일주일 계실 동안에 만났을 때 유동희 정교가 그 당시에 퇴계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워가지고 이게 퇴계 문집이 올라 있는데 외워가지고 이거 하나 써주세요. 써줘가지고 그걸 액자에 넣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유동희 정교 물론 안동향교 정교했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향현과 향선배라는 제목을 썼어요. 요즘 향현이라고 향선배 그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시대. 근데 똑같이 그랬었어요. 향리에서 품행과 학문이 깊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 뭐 교수님이지만 명예교수지만 명예교수님보다 향선배가 되실 분인데 객지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하여튼 안동지방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서울 강남 모임에 가서 이렇게 물으면 뜬금없는 일이긴 하지만 뭐 향선배가 뭔지 모르다 없다라고 대답할 거다. 그래서 궁금해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향선배란 단어가 안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어. 그런데 사전에도 없는 얘기를 내가 제목으로 써가지고 내가 하니까 나도 딱한 사람이지. 시류를 타야 재미있는 이야기 써야 되는데 싸운 이야기 뭐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요 책에 30만 원 주고 산 요 뒤에 있는 요 시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재미난 게 여기 있는 쓴 시와 여기 있는
아까 그 안광석 씨 전서체와 퇴계선생 문집에 있는 게 다 달라. 글자 몇 자씩. 그건 왜 그러냐? 너무 유명한 시는 외우거든. 외워가지고 쓰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시대면 검색하면 바로 틀렸다 맞다가 나오지만 하나 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반전. 30만 원 주고 샀다는 이제 글까지 썼는데, 자, 이 글씨가 퇴계생 시라 그랬고, 소재는 이제 주자 의류라는 책에서 썼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 글씨 누가 썼을까요? 서체를 보고 알아야 되죠. 서체를 보고. 퇴계생 서체를 보면은 뭐 오종종하다, 넙덕하다, 그래가지고 알잖아요. 사인 없더라도 죽는 거 번호 없어도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누구 글씨일까요? 반전입니다.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월천 조목 선생 친필입니다. 월천 조목 선생 친필입니다. 니는 왜 안 봤으니까 알죠. 친필이라는 걸 봤으니까 알죠. 제가. 그럼 어디서 봤노?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고경중마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퇴계생 친필인데, 퇴계생이 남긴 책인데, 월천 조목 선생이 퇴계생이 돌아가신 뒤에 월천이 가장 학점 많이 땄거든요. 퇴계생 중에 학점 제일 적게 딴 사람은 서해 유성룡. 학점 거의 안 땄어요. 딸 시간이 없었어. 등록만 해놓고 휴학. 왜 아버지 따라가야 되니까 서울. 그런데 간제 이덕홍, 월천 조목은 그냥 머리 틀어갖고 이웃이니까 바쁘면 가고 아프면 가고 궁금하면 서로 오가고 했어요. 월천 조목 선생이 퇴계생 돌아가시고 나서 도대체 저 선생님이 나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저 학문과 인품과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수가 된 게 뭐가 있느냐.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습을 했잖아요.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상한 막 교훈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고경중마방이에요. 옛 거울을 거듭거듭 닦는다. 수양에 관한 건데 퇴계선생이 주자의 시에서 따왔어. 책 제목을.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치고 우리 선생님이 비밀이 여기 있구나. 인품의 비밀, 학문의 비밀. 그래가지고 그걸 줄기차게 썼고 줄기차게 그걸 간행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한강 정부 후배 안동 부사 또 오고 이랬을 때 목판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오늘날의 고경중마방 정말 열심히 노론들까지 열심히 읽은 책이 됐죠. 퇴계 선생이 저술 중에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최고 많이 읽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유학계 책이 뭘까요? 퇴계 선생의 저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주자서 전료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주자서 전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퇴계생이 주자 대전을 피고 주자 어류를 피놓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호환해가지고 이건 요령을 잡기 어려워. 그래서 써머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게 편지 하나를 몽창 옮긴 게 아니에요. 앞에 가지 자르고 뒤에 자르고 해가지고 제대로 편집했어요. 글자를 바꾸지 않고 몽창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금계 황준량 같은 사람이 크게 기여했고요. 그런데 그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활자본으로 나왔고 목판본으로 나왔고 일본에서도 3번 찍었어요. 일본에서도 3번. 주자 공부하자면 주자 어류, 주자서 전료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주자와 간보 그 뒤에 또 연구서가 나오고 그게 베스트. 두 번째는 한 권밖에 안 되는 분량도 적은 고경중마방 인격 수양서 최고의 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도 있는데 주자 고경중마방 안동에서도 번역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고경중마방을 친필로 써놓은 게 인사동 경매에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제가 은도로 살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 내가 사겠다. 그 다음날 돈도 아직 덜 만들었는데 가니까 주인이 1,000만 원 가지고 안 팔. 너한테 1,000만 원 그랬지 않느냐 이러니까 안 판다. 갑자기 이게 안 판대. 그래서 내가 500 더 줄게 이래도 안 판대. 그래 안이 달아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돈이 안 되고 있다니까 나중에 경매 칸옥션이라고 경매에 나오고 했어요. 3,000 팔렸어요. 3,000.
그건 지방문화재 감이었는데 진짜 참 자갈밭이라도 어디 할 거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는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서해가 계명대 김양동 교수 제자인데 하여튼 그 친구가 그냥 세상 떠버렸어요. 참 야고르지만 얼굴 붉힐 수도 없고 나를 좀 주시.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어디다 좀 묻어 놓으면 나중에 유종환 교장선생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줘봐요. 그거 복사 좀 할게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활용을 해. 저는 이거 빌려달라면 빌려드리고 복사하라고 하면 복사 환영. 제가 쓴 책에는 뒤에 불어 복제를 저는 반대로 쓰고 싶어요. 복제 환영. 근데 글 못 써가지고 복제를 잘 안 하는데 그거 전파해야죠. 이거 나 혼자만 누가 그랬다며요. 살구가 맛있어가지고 완함인가? 살구가 맛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씨 가지고 가가지고 심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랬다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거 쓰고 그래.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마지막으로 오늘 의성김씨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요게 정말 이런 어른들은 돌아가실 때 손을 끌어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너무 아까워. 예전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런 글씨가 너무 주옥 같아서 저런 어른은 손을 끌어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너무 아깝다고. 참 애달죠. 지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빌려줄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건데 여러 선생님들도 참 그 경륜을 빨리 손자들한테 전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 실수한 걸 많이 봐가지고 존경을 안 해요. 아들은 손자를 교육을 잘해야 돼요. 손자는 잘 모르니까 무지하게 존경하면 안 되는데 용법을 좀 잘하면서 가문에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 실수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 보면 요게 이제 김경철이라고. 그런데 참 또 가슴 아픈 게요. 저도 인사동에 참 한 20년 있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만 유명한지 알아요. 그래 영남에서 책 팔고 싶고 막 가져온 사람들이 어디서 진품 명품이 최고인지 알고 맨날 김선원 씨만 찾고 김연봉이만 찾아요. 다 저하고 상의하는 관계인데 요것도 또 김선원 글씨예요. 오늘 이따 제 오후에 또 가야 되는데 김선원 씨는 여기 개근상이에요. 저는 1년에 한 3번, 2번 올까 말까 하는데 격리할 때 제가 꼭 사야 될 거 있으면 제가 가서 저도 사거든요. 사는데 대구 여기 문화거리. 요것도 김선원 글씨예요. 생각보다. 진짜 글씨 잘 썼죠. 이게 누구냐면 8호건 김성구라고 입향조가 있어요. 동화 바램이에. 입향조의 친손자는 서파. 이분이 뭐가 또 서파야. 서파가 이제 상충이 되는데 그가 막 서파국은 유필령 선생이 파리장서 유필령 선생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더 원조 서파지. 연세가 더 올라가니까. 글씨 정말 잘 썼죠. 맹자 정문만 이렇게 뺏게 나왔는데 근데 글씨가 약간 남인 글씨 안 같고 약간 서인 소론 글씨 느낌을 살짝 받아요. 글씨도 당색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글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그 누른 이광정 선생 얘기했죠. 그 일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지금 마칠게요. 그 예전에 기점 드린다 하잖아요. 제문 지어가지고 밤새 이습도로 가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이제 일부는 한 번에 서울에 이제 기정을 이제 드리는데 만사를 제문을 지어가지고 근데 누가 가냐면 누른 이광정 선생 명의로 지어가지고 연세 많으니까 이제 제자를 보냈는데 그 제자가 뭐냐 강좌 권만이에요. 강좌는 문과국제까지 한 에리트 중에 에리트예요. 문집도 그 팔자본으로 났죠. 강좌가 서울 딱 내갓집인데 제문을 올라가면서 이제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일주일 걸리잖아요. 봉화에서 가자면. 읽어보니까 선생님 글이 조금 임팩트가 없는 거야. 멋진 비전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강좌는 이제 문학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 그래가지고 선진 고문을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강좌는. 거기다가 자기 글을 살짝 끼워 넣어서 짜집기를 했어. 멋있게. 윤물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덕이 양양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니네 글보다 우리가 나아보고 이제
과시를 하면서 이제 제문을 딱 읽었다. 웬 초립동이 있고 앞에 앉아가지고 초립동이 앉아가지고 아니 선생님 글 읽는 중에는 무릎을 톡톡 박자를 딱 맞추다 자기 글 부분에 가서는 가만히 있거든. 이 자전이 반대여야 하는데 자기 글이 명문장인데 선생님 글은 아주 기본적인 글이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몹시 상해가지고 절마가 뭐냐 하고 나와가지고 쟤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게 자가미 호도 아직 없는데 자가미용이라는 친구인데 그 저 항상 근처에 사는 좀 똑똑한데 왜요? 이러는 거야. 자가미용 아름다울 미 세국용 누굽니까? 네? 정다산 다산 정다산이 자가미용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초립동으로 앉아있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강좌가 인정. 야 우리 선생님 글이 내 글은 정말 아직은 미숙하구나. 근거가 없는 실체가 없는 글을 썼구나. 글이라는 게 너무 축혀만 줘도 안 되잖아요. 아름답게 쓰는 게 글이 아니잖아요. 사실에 바탕한 숙속지문이라고 아주 깊이 있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누른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우린 이제 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농암 정선한테 글 배웠을 때 뭔 말씀하셨냐면 그 글이 관솔 냄새가 나네 이래요. 관솔 냄새. 뭔 말인지 아세요? 촛불 쌍촛불 켜놓고 글 공부한 사람하고 관솔불 켜놓고 가난한 선비 집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뭐 지방대 출신 뭐 이러고 뭐 서울 출신 그거 안동 김씨 장동 김씨 그러죠. 사실은 안목의 차이는 군대도 똑같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서 육군 본부에서 유리창 닦았던 사람하고 전방 소총부대에서 맨날 전방만 요래 있던 사람하고는 3년 동안 생활하고 나오면 다르지. 육군 본부에 있던 사람은 뭔 대장 지나가다 화장실에서 만났어. 무슨 대장. 근데 여기는 육군 대령하고도 악수도 못하고 제대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차이가 있거든. 안목의 차이고 경륜의 차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글이 있어요. 관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어요. 나는 뭐 아무리 읽어도 관솔 냄새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두서없는 이야기를 두서없게 하는데 또 시간까지 또 한 10분 넘어까지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결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요거 혹시 진성희 씨 손 들어보세요. 진성희 씨 없어요? 안동근 씨? 안동근 씨? 그래. 서예 하시는 분이나 뭐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 안동. 그럼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꼭 이거 아시는 말씀 가져가면 이게 유일하게 퇴계 선생님 글씨 중에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게 송암 권호문 선생한테 송암의 외할배가 퇴계 선생 형님이에요. 이 퇴계가 외종조부인데 써준 거예요. 이게 보물로 지정된 거예요. 보물로. 그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칼라로 찍었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놓고 했어요. 그래 책 한번 보세요. 이게 완본입니다. 이런 게 비매품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어디에 갔다 나중에 구하면 되고. 책을 하나 간수를 해야 되는데. 예, 간수해요. 예. 간수 여기 표갑을 하세요. 표갑하는데 이거 2만 원 내지 3만 원 듭니다. 대구 가면 대구 표구상가 뭐 다 해요. 요거 해줍니다. 예, 2만 원. 대구는 더 쌀 수도 있어요. 10,000원도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놓고 여기 붓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세우세요. 냄새도 안 나고 여기다가 나중에 더 잘하려면 여기다 향을 하나 꼽으세요. 향을 하나 꼽으면 됩니다. 또. 예. 현장 감독님 뭐라 해요? 박수 한번 여러분 여기다 제가 보관할 테니까 보세요. 네. 복사하시고 보시고. 점심은 지금 12시에 여기 할매국밥집에 멸가루에 거기에 준비가 있으니까 앞에 가시는 분 가시고 따라가시면